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맥락의 천호산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나에게 맞는 띠를 찾아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 나의 출생일은 언제인가? 두 번째로, 나의 인연은 무슨 띠인가? 세 번째, 나와 상충관계는 무슨 띠인가? 하는 이 세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나의 출생일은 언제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연, 월, 일시 해가지고 상하 8개의 글자를 8개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4개의 연, 월, 일, 시 해가지고 4개의 기둥 8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주의 팔자, 자, 기둥 숫자를 써가지고 하나, 둘, 셋, 4개 사주이고 8글자는 한 기둥에 2자씩 성립이 되기 때문에 2, 4, 8, 8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주 팔자가 구성된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간 가는 것은 두 줄로 봤을 때에 위에 있기 때문에 하늘천 해가지고 천간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것은 땅짓자 지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사주의 팔자는 사람이 출생과 동시에 이 사주 팔자는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 해가지고 경자는 무엇이냐? 올해가 여러분 경자년이다 보니까 경자라는 글자를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해년, 자, 올해 해가 경자년이다. 자년은 여러분 쥐띠라고 했죠. 쥐띠라고 앞선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쥐띠의 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색깔이 여러분요, 검은색은 수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수에 해당하는 쥐띠의 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의 팔자가 이렇게 물론 생년띠는 생년 올해가 쥐띠이기 때문에 내년에 축년, 자 다음에는 축이니까 축 다음에는 인년이고 인 다음에는 묘년, 진년, 사년, 5년 이후에는 미년, 신년, 유, 술, 해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그러면 이 팔자가 전체적으로 성립이 되려면은 태어난 해가 있으면 올해가 경자년이기 때문에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것 또한 12개의 띠가 이 자리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생일 역시도 12띠 중에 자리를 하겠죠. 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개 띠 중에서 자, 축인묘, 진사, 오묘신, 유술에 이렇게 이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가 성립되는 건데요. 그런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월하고 시는 조금 뒤로 미루고 태어난 날을 기준해서 여러분하고 인연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연은 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번 시간까지 설명이 드려졌고, 오늘 이 시간에는 태어난 날을, 내가 태어난 날은 무슨 띠의 날이냐, 적띠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자년에 태어나면은 자생 부릅니다. 자생. 축년에 태어나면 축생 이렇게 부르는데, 태어난 날이 자일에 태어나게 되면은 자일, 축일에 태어나면은 축일. 그러면 임묘진 사오미 일, 신묘술해 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출생일을 갖다가 어떻게 찾는 거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만세력을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상에 검색창에 만세력을 검색하게 되면은 그 쉽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나의 생년월일 시를 딱 집어게 되면 요렇게 네 글자가 나오면서, 네 개의 글자가 나오면서 요 칸칸마다 이 글자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진주술의 글자가 이렇게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과 시는 일단은 제하고 천간을 일단은 몰라도 됩니다. 요 일 자체가 나에게 해당하는 생일이 무슨 날인지 그것만 파악이 되면은 앞서 우리가 공부를 한 6합하고 3합을 여기에 접목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띠가 바로 나하고는 인연하는 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나의 인연의 띠는 무슨 띠인가? 자, 사주팔자가 이렇게, 여러분 사주팔자가 이렇게 성립이 되게 되면은 이 사주팔자에서 나의 생일에 해당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 앞서 설명드렸듯이 왼쪽에 손바닥을 펴보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하고 12개의 띠가 여기에 다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띠가 요렇게 자는 축을, 이는 해로, 묘는 수를, 술은 묘를, 진은 유하고, 유는 진하고, 사는 신하고, 신은 사하고, 오는 미하고, 미하고, 오는 이렇게 합을 하게 되어 있다. 12개 중에 합을 하게 되면 6개의 합이 생기기 때문에 6합이다 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태어난 날이 자에 해당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쪽에 보면 그대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답을 지고 있죠. 묘일이면은 술생하고 합을 합니다. 진생, 자, 진일이라면 유생하고 합을 합니다. 자, 유일이라면은 진생하고 합을 하죠. 사생이면은, 자, 사일이면 신생하고 합을 하고, 신일이면 사생하고 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생, 미생 합을 하니까 미일이면 오생이고 오일이면 미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는 뭐냐? 이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서 우리가 삼합을 공부를 했습니다. 12띠 중에 3개의 띠가 뭉치면서 4개의 그룹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축, 인묘, 진사, 오미신유술해하고 돌아가니까 자생은 진생과 신생하고 합을 한다, 이렇게 신자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생은 사생과 유생하고 삼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과 오생과 술생이 이노술 삼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묘생은 미생과 해생과 이렇게 해묘미로 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4개의 그룹으로 지금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축인묘에서. 그래, 여기 색깔이 뭐냐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색깔은 이렇게 3개의 띠가 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색깔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사유축 하니까 이렇게 3개가 뭉치면 금의 색깔로 변하고, 해묘미 해가지고 3개가 뭉치면은 목의 색깔로 변하고, 인오 술이 합하니까 화의 색깔로 변하더라. 바로 이겁니다. 신자진이 합하니까 이거는 수의 색깔 검은색으로 변하더라. 이것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선을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자생 같으면은 신자진생이 이렇게 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일이라면은 역시 자일이라면은 진생과 신생이 나와는 인연할 수 있는 띠다. 그럽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인일이라면은 오생과 술생을 만날 수가 있죠. 묘일이라면은 미생, 해생과 합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생, 묘생, 미생이 이런 식으로 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태어난 날에서도 이렇게 육합을 보고 삼합을 보면서 거기에서 육합 속에는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삼합을 찾으면은 거기에서 여기에서 없던 띠가 여기에서는 또 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합과 요 삼합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내가 무슨 띠이고 또한 무슨 날에 태어났으니, 그러면 무슨 띠하고는 육합이 되고 무슨 띠하고는 삼합이 되네, 이런 것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것만 알면은 사주팔자에 팔자를 세워놓고 육합 6개의 합을 하는 이 합하고 3개씩 뭉치는 삼합을, 이것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왼손만 펴면 답이 바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하고는 무슨 띠가 인연할 수가 있고 무슨 띠는 상충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하는 것은 육합하고 삼합으로 인해서 합을 하는 방법으로 인연을 찾고, 자, 충하는 관계는 또 넘어갑니다. 자, 그 3번째로 나와 상충하는 관계는 무슨 띠인가? 그렇습니다. 나와 상충하는 관계는 무슨 띠인가? 자, 이거 역시 여러분요, 역시 이 사주팔자를 일단은 보시고, 이 사주팔자를 보시게 되면 왼손을 보세요. 왼손을 보시게 되면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했습니다. 이 왼손을 보시게 되면 전부 상대방 마주 보는 생하고 선을 지금 꺼놨습니다. 딱 마주 보는 이 띠가 막바로 상충하는 띠가 됩니다. 상충하는 띠. 자, 그러면 자생 같으면은 오생하고 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축생이면은 미생하고 충을 하고, 인생이면은 신생하고 충을 합니다. 묘생이면은 유생과 충을 하게 되고, 진생이면은 술생과 충을 하게 되고,
사생이면은 해생과 충을 하게 되죠. 해생이면은 사생과 충을 하게 되게끔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요, 이 색깔은 또한 무슨 의미냐 하게 되면은 수의 색깔, 검은 색깔이 불의 색깔, 화의 기운을 이렇게 친다는 겁니다. 수극화. 결국 물은 불을 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극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의 색깔의 선색을 이렇게 끄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신유가 백색으로 끌었는데 묘와 이는 여러분 목의 색깔이죠. 그렇습니다. 목의 색깔이다 보니까 금의 색깔은 금은 세고 세붙이고 그렇다고 했죠. 도끼고 칼이고 톱이고 이러한 기운이 목을 나무를 치는 꼴이니까 이것이 이렇게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목을 극하는 경우에다 보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금의 색깔로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진술 충미는 가해 보니까 축진미술은 전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거끼리 충하는 건데 저거 오행끼리 충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끼리는 상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같은 오행이니까 저거끼리는 상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충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무슨 띠하고 상충하는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보고 맞은 띠가 바로 상충하는 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점을 정리를 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육합이 되는 띠와 삼합이 되는 띠는 이것은 나와는 인연이 되는 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상호간 상충이 되는 띠는 절대 인연이 불가하다. 인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인연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관계에서 불협화음을 낳게 되고 심하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그러한 재앙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합이나 삼합으로 고르면 여러 가지의 띠를 두 개, 세 개의 띠가 나하고는 인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띠만 나하고 인연다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세 개의 띠가 나하고는 합을 할 수가 있다.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생 같으면은 축생도 합이요, 신생도 합이요, 진생도 합이죠. 그러니까 두 개 내지 세 개의 띠가 나하고는 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살피게 되면은 얼마든지 나에게 좋은 인연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연의 법칙은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부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활용을 하셔서 좋은 인연 찾는 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살 수가 없기에 좋은 사람, 최소한 나에게 맞는 사람과 인연을 하게 되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의 내용이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 꼭 눌러주시고 항상 구독을 해 주시면 언제라도 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유익하고 여러분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